잠깐 뭐라고요? 양자 컴퓨터가 우리 은행 계좌를 8분 만에 털 수 있다고요?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한복판. 전 세계 기술 전문가들이 얼어붙은 순간이었습니다. AES, RSA. 40년간 우리를 지켜온 디지털 성벽이 붕괴되는 시뮬레이션 앞에서 그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나라에서 희망의 신호가 도착했습니다. 구글도, 애플도, IBM도 해내지 못한 일을 성공시킨 곳,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과연 이 기술이 인류의 디지털 미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니퍼 콜린스입니다. 스탠포드에서 암호학을 가르치고 때로는 워싱턴 펜타곤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죠. 19년째 디지털 보안의 최전선에서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새벽, 제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리어 구글 본사 47층 회의실. 실리콘밸리 최정예 보안 전문가 50명이 모인 긴급 회의였습니다. 새벽 안개가 금문교를 삼키고 있던 시각,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켜졌습니다. 붉은색 경고 표시로 가득한 그래프였죠. AS256RSA 2048 우리가 신봉하던 암호 체계들이 모두 위험 구역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 깜빡이는 문구를 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양자 컴퓨터 공격 시 예상 생존 시간 8분 17초. 저는 무거운 침묵을 깨고 일어섰습니다. 수십 개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향했죠.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분했습니다. 떨림을 숨기기 위해서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온 디지털 세계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소인수 분해, 이산 로그. 이런 수학적 난제들이 우리의 방패였죠. 일반 컴퓨터로는 수천 년이 걸릴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각 회사의 최고 보안 책임자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죠. 양자 컴퓨터는 다릅니다. 이 기계는 모든 가능성을 동시에 계산합니다. 여러분의 회사 기밀, 국가안보 데이터, 개인 의료 정보. 2028년, 아니 어쩌면 2027년이면 모든 것이 유리창처럼 투명해질 겁니다. 회의실 구석에서 누군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애플의 수석 엔지니어 톰 해리슨이었죠. 그의 흰머리가 형광등 빛에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콜린스 교수, 그럼 대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손 놓고 기다리란 말입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5년간 밤낮 없이 연구한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난 좌절감이 다시 밀려왔죠. 새로운 방어막이 필요합니다. 양자 내성 암호, PQC라고 부르죠. 격자 기반, 코드 기반, 해시 기반. 여러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만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스탠포드와 구글이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도 결국 벽에 부딪혔으니까요. NIST에서 표준을 만들고 있다지만 과연 충분히 빠를까요? 중국은 이미 양자 컴퓨터 개발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시간, 복도는 불안한 속삭임으로 가득했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보안 전문가 알렉스 이바노프가 동료들과 모여있는 걸 봤죠. 그의 굵은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미국이 뒤처지고 있어. 러시아는 이미 독자적인 양자 암호 시스템을 개발 중이야. 서방 기술에 의존할 필요가 없지. 옆에서는 중국계 미국인 엔지니어들이 위챗으로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본사에서 온 소식인 듯했죠. 중국은 양자 통신 위성을 이미 쏘아 올렸다던데. 묵자 위성 알지? 우리가 한 발 앞서고 있어. 저는 커피를 들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47층에서 내려다본 실리콘밸리는 여전히 활기차 보였지만 저에게는 위태로운 신기루처럼 느껴졌죠. 이 모든 혁신이, 이 모든 기술이 단 8분 만에 무너질 수 있다니. 창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 그리고 눈가의 주름. 3주 전이 떠올랐습니다. 스탠포드 강당에서 저는 5년간의 연구 실패를 발표해야 했죠. 콜린스 교수님의 양자 방어 프로젝트는 결론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강당에 울려 퍼질 때 200명의 연구원과 투자자들의 실망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글에서 파견 나온 제 전 상사 마이크는 대놓고 비웃었죠.
5년이나 시간을 낭비했군요, 제니퍼. 처음부터 무리한 도전이었어요. 소프트웨어로는 한계가 명확했는데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12살 딸 소피가 물었습니다. 엄마, TV에서 봤어요. 양자 컴퓨터가 모든 비밀번호를 풀 수 있다면서요? 무서워요. 저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죠. 걱정 마, 소피야. 엄마가 방법을 찾을 거야. 꼭 지켜줄게.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방법을 찾지 못했고 실패했으며 이제는 답이 없어 보였으니까요.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쓴맛이 더 강하게 느껴졌죠. 마치 제 인생처럼.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스탠포드 연구실의 박사과정 학생 에밀리였죠. 교수님, 지금 당장 뉴스 보세요. CNN에 속보가 떴어요. 저는 황급히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누군가 이미 대형 스크린에 CNN을 띄워놓고 있었죠. 앵커의 흥분된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가 방금 전 세계 최초의 하드웨어 기반 양자 내성 보안 칩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폭풍의 눈에 들어선 것처럼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한국, 삼성, 믿기지 않았죠. 구글도, IBM도, 인텔도 못한 일을. 화면에 나타난 칩의 이미지가 선명했습니다. S3KEA라는 복잡한 모델명이 보였죠. 하지만 그보다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스펙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대비 23배 빠른 처리 속도. 독립형 설계로 모든 기기에 장착 가능. NIST PQC 표준 완벽 준수. 옆자리에 마이크 로런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제 구글 시절 상사였고 여전히 실리콘밸리의 기술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이었죠. 말도 안 돼. 한국이 하드웨어로 양자 내성을 불가능해. 과장된 마케팅일 거야.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19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며 배운 게 있다면 기술 혁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거였죠. 그리고 한국. 그들은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한 나라였습니다. 마이크,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에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또 다른 뉴스가 화면에 떴습니다. 삼성은 다음 주 서울에서 국제기술시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보안 전문가들을 초청해 직접 검증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다고. 이게 진짜라면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디지털 미래가 걸린 문제였죠. 저는 가겠습니다. 서울로.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톰 해리슨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제니퍼, 정말로 한국 회사의 주장을 믿는 겁니까? 당신이 5년간 실패한 일을 그들이 해냈다고? 저는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뒤돌아보며 말했죠. 톰, 20년 전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 때 노키아도 똑같은 말을 했었죠. 불가능하다고. 복도로 나온 저는 즉시 항공편을 검색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까지 11시간의 비행이었죠. 예약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아니 전 세계의 미래를 바꿀 거라는 예감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창밖을 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만이 저녁 햇살의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저 멀리 금문교가 보였습니다. 달이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쩌면 한국이 만든 건 단순한 칩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잇는 달일지도 모른다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NSA의 사이버 보안 국장 제임스 윌슨이었죠. 콜린스 교수, 한국 건 들었소? 국방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가능하면 상세한 보고를 부탁합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구글 로비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거대한 구글 로고가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죠. 한때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이라 자부했던 곳. 하지만 이제는 도전받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으로부터. 우버를 기다리며 스마트폰으로 삼성전자 주가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7% 급등해 있었죠. 시장은 벌써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며 운전사에게 말했습니다. 공항으로 가주세요. 국제선 터미널로요. 여행 가시나 봐요? 운전사가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네, 한국으로요. 미래를 보러 갑니다. 운전사는 백미러로 저를 힐끗봤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실리콘밸리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애플파크, 메타 본사, 그리고 수많은 스타트업들. 이들 모두가 곧 직면할 현실을 알고 있을까요? 양자 컴퓨터라는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CNN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삼성전자 20년간의 비밀 연구 끝에 성공. IBM과 구글도 달성하지 못한 하드웨어 양자 보안 구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그리고 제가 목격하게 될 것들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게이트에서 탑승을 기다리며 저는 스탠포드 연구팀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으로 갑니다. 우리가 찾던 답이 거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돌아오면 모든 것을 공유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 그리고 준비하세요. 세상이 바뀔 겁니다. 마침내 탑승 안내가 나왔습니다. 대한항공 영영 1편 샌프란시스코발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하실 고객님들께서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19년 경력의 보안 전문가로서 그리고 미래를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저는 진실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묘한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 너머로 샌프란시스코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죠. 잘 있어, 실리콘밸리. 내가 돌아올 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을지도 몰라. 비행기가 이륙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제 가슴 속 기대감도 커졌죠. 11시간 후 저는 한국 땅을 밟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상상도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디지털 미래를 지킬 열쇠가 정말 그곳에 있을까요? 이륙 후 기내 와이파이로 마지막 검색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 S3KEA 칩, 양자 내성 암호,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강의 기적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를 읽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 어쩌면 이번에도 그들은 기적을 만들어낸 걸지도 모릅니다. 창밖은 이미 캄캄했습니다. 태평양의 어둠 속을 날아가는 동안 저는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상상했습니다. 과연 한국이 만든 이 작은 칩이 전 인류를 구할 수 있을까요? 곧 알게 되겠죠. 11시간의 비행이 끝나갈 무렵 기장의 안내방송이 들려왔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현지 시각은 오후 3시 25분, 날씨는 맑음.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해의 푸른 바다와 함께 한국의 해안선이 보이기 시작했죠.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에 눈이 뻑뻑했지만 긴장감 때문에 졸음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비행 중에 검색한 자료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 20년간의 보안 연구, 그리고 S3KEA라는 암호 같은 이름의 칩. 과연 이것이 진짜일까요?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서자 예상치 못한 인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콜린스 교수님이시죠? 저는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의 박준서입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엔지니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이지만 손에는 작은 상처들이 있었죠. 실험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의 흔적이었습니다. 저희가 교수님의 방문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내일 공식 시연회 전에 미리 저희 연구소를 방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신중함을 이겼죠. 좋습니다. 가죠. 공항에서 수원까지 가는 차 안, 박준서 박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교수님, 실리콘밸리에서는 저희 발표를 믿지 않던데요. 솔직히 이해합니다. 저희도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성공하신 겁니까? 박준서 박사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05년부터 시작했어요. 스마트 카드 보안칩부터요. 모두가 메모리 반도체에만 집중할 때 저희 팀은 묵묵히 보안을 연구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죠. 차창 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강물이 아름다웠죠. 20년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긴 시간을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박준서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시도가 다음 단계의 밑거름이 됐어요. 그리고 3년 전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소프트웨어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하드웨어로 가야 한다는 걸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5년간 고민했던 바로 그 지점이었죠. 삼성 디지털시티에 도착했을 때
그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듯한 거대한 캠퍼스. 그리고 곳곳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직원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자부심과 확신이 가득한 얼굴들. 보안 검색대를 여러 번 통과한 후 드디어 연구동 지하 3층 특별 실험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저희의 성지입니다. 박준서 박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실험실 안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중앙 테이블 위에는 작은 검은색 칩이 특수 케이스 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S3KEA입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칩을 바라봤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였지만 이것이 정말 양자 시대의 열쇠라는 건가요? 그때 문이 열리고 나이 지긋한 한국인이 들어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은 젊은이보다 날카로웠죠. 안녕하십니까, 콜린스 교수님. 저는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최성민 상무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의 손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교수님, 미국에서는 우리를 의심하더군요. 당연합니다. 한국이 뭔데 이런 걸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1970년대에도 그랬습니다. 한국이 무슨 반도체냐고. 1990년대에도 그랬죠. 한국이 무슨 메모리냐고. 그리고 지금 그는 칩을 가리켰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무슨 양자보안이냐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증명할 겁니다. 또다시 시연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최 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박 박사, 준비해 주세요. 박준서 박사가 노트북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이 나타났죠. 먼저 기존 RSA 2048 암호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엔터를 누르자 암호화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양자 알고리즘 시뮬레이터를 가동했죠. 12초입니다. 화면에 붉은색으로 CRACKED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12초 만에 깨진 겁니다. 이제 저희 S3KEA를 연결합니다. 작은 칩이 특수 포트에 연결되었습니다. 같은 공격을 시작했죠. 1분, 5분, 10분, 30분. 화면은 여전히 녹색이었습니다. SECUR이라는 문구가 깜빡이고 있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믿을 수 없어 데이터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최 상무가 칩을 들어 보였습니다. 크리스탈 카이버라는 격자 기반 알고리즘을 하드웨어로 구현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이겁니다. 그가 현미경 화면을 켰습니다. 칩의 확대 사진이 나타났죠. PUF, 물리적 복제 방지 기술입니다. 보이십니까? 이 미세한 패턴들을요. 실리콘 결정이 자연적으로 만든 무작위 패턴입니다. 세상에 똑같은 눈송이가 없듯이 똑같은 칩도 없습니다. 저는 화면에 빨려 들어갈 듯 바라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자연이 만든 완벽한 암호였죠. 이걸 복제하려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원자 단위로 똑같이 배열해야 합니다.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죠. 양자 컴퓨터로도 불가능합니다.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5년간 찾던 답이 여기 있었습니다. 제가 실패한 곳에서 그들은 성공한 겁니다. 왜 독립형 칩으로 만드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준서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유연성 때문입니다. AP에 통합하면 특정 기기에만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독립형이면 스마트폰, 자동차, IoT 기기, 심지어 인공위성까지 모든 곳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 상무가 덧붙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표준입니다. 전 세계가 따를 수 있는 표준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죠. 만약 이게 진짜라면 이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게임 체인저였죠. 미국 정부가 이걸 알면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을 먼저 초대한 겁니다. 최 상무가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NSA 자문위원이시고 실리콘밸리에서도 신뢰받는 분이시죠. 교수님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왜 나를 부른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박준서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엔 놀랍게도 갤럭시 S25C 제품이 있었죠. 이 제품은 판매용은 아니고 양자 암호를 적용한 연구용입니다. 현재 테스트 중입니다. 세계 최초 양자 내성 스마트폰이죠.
제가 그 폰을 들어봤습니다. 겉보기엔 일반 스마트폰과 다를 바 없었죠. 시연해 보시겠습니까? 박준서 박사가 뱅킹 앱을 실행했습니다. 송금 화면이 나타났죠. 이 거래는 S3KEA 칩으로 보호됩니다. 양자 컴퓨터가 와도 안전합니다. 화면에 양자 보안 모드라는 아이콘이 떴습니다. 작은 방패 모양이었죠. 모든 갤럭시 기기에 이 칩을 넣을 계획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닙니다. 최상무가 대답했습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모든 스마트 가전에요. 삼성이 만드는 모든 것을 양자 시대로부터 지킬 겁니다. 저는 그 스케일에 압도당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칩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디지털 생태계를 재편하려는 야심이었죠. 실험실을 나오면서 최상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콜린스 교수님, 아시겠지만 이건 기술 전쟁입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유럽도 모두 뛰어들었죠. 하지만 저희가 먼저 시작했고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근데 왜 한국이? 제가 물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 이걸 해낸 겁니까? 최상무가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 전쟁 후 이 나라는 폐허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우리는 배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법을.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절실했습니다. 작은 나라, 자원도 없는 나라, 기술만이 우리의 무기였으니까요.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첨단 빌딩들, 그리고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30년 전만 해도 이 도시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다고 들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했던가요? 어쩌면 지금 저는 또 다른 기적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호텔 방에 들어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NSA의 제임스 윌슨에게 보낼 초기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제목 S3KEA 칩 1차 검증 결과. 타이핑을 하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실리콘밸리의 자존심이 무너질 수도 있는 이 진실을요. 그때 딸 소피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엄마, 한국은 어때요? 좋아, 소피야. 엄마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 뭔데요? 양자 컴퓨터를 막을 방법을 찾았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그런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이 해냈어. 정말요? 와, 엄마가 실패했던 그걸 한국이 성공했다고요? 순간 뜨끔했지만 사실이었죠. 그래, 때로는 답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오는 법이란다. 통화를 끝내고 저는 다시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S3KEA 칩은 실제로 작동합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쓰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내일 공식 시연회가 있을 겁니다. 전 세계가 지켜볼 테죠.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특히 중국이 걱정됐습니다. 그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창밖을 보니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잠들지 않는 도시, 쉬지 않는 혁신. 어쩌면 이것이 한국이 성공한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새벽 2시, 저는 아직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 본 것들이 계속 맴돌았죠. 그 작은 칩, S3KEA.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20년의 시간과 수많은 사람들의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한국이 해냈다는 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는 걸.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제가 답을 찾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스탠포드와 구글의 자원으로 충분할 거라 믿었죠. 하지만 오늘 저는 겸손을 배웠습니다. 혁신은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때로는 가장 절실한 사람이 가장 큰 성과를 낸다는 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이크 로런스였습니다. 구글의 제 전 상사죠. 제니퍼, 한국은 어때? 정말 그들이 해낸 거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마이크, 직접 와서 봐.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 하지만 하나는 확실해. 게임의 룰이 바뀔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마침내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역사적인 날이 될 겁니다. 한국이 세계에 증명하는 날. 그리고 저는 그 현장에 있을 거예요. 과연 세계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곧 알게 되겠죠. 아주 흥미로운 방식으로 다음날 아침 서울 코엑스 그랜드 볼룸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기자들과 전문가들로 가득 찼습니다.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죽이고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맨 앞줄에 앉아 긴장된 마음으로 시연회의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무대 위로 최성민 상무가 올라갔습니다. 어제와 달리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죠. 그의 표정에는 20년을 기다려온 사람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양자시대의 위협으로부터 인류를 지킬 첫 번째 방패가 공개되는 날이니까요. 그가 손을 들자 거대한 스크린에 S3KEA 칩의 이미지가 떴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깐만요. 객석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중국 최대 IT 기업 화웨이의 기술 총괄 리셴양이었죠.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실시간 해킹 테스트를 요구합니다. 미리 준비된 시연이 아닌 지금 당장 실제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이었죠. 최 상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죠.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리셴양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팀 5명도 함께였죠. 그들은 노트북과 장비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베이징 양자 컴퓨팅 센터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양자 공격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도박이었죠. 만약 실패한다면 박준서 박사가 침착하게 S3KEA 칩을 시스템에 연결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둘로 나뉘었죠. 왼쪽은 중국팀의 공격 화면, 오른쪽은 삼성의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시작. 리셴양이 외치자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양자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보였죠. 1분, 2분, 5분. 방어 시스템은 끄떡없었습니다. 오히려 공격 패턴을 분석해서 역으로 차단하고 있었죠. 분이 지났습니다. 리셴양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1차 프로토콜 실패, 2차 공격 준비. 그가 팀원에게 지시했습니다. 화면이 갑자기 바뀌었죠. 더 복잡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박준서 박사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새로운 알고리즘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최 상무가 박준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침착하게. 우리가 20년 동안 준비한 겁니다. 15분 경과. 방어선의 일부가 붉은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객석에서 숨소리가 들렸죠. 저도 긴장해서 손에 땀이 났습니다. 외곽 방어선 27% 침투. 중국 팀원이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리셴양의 얼굴에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됐어. 우리의 용의 발톱 알고리즘이 먹히고 있어. 박준서 박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이 춤을 추듯 움직였죠. PUF 보조 프로토콜 가동.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방어막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공격 패턴에 맞춰 변형되고 있었죠. 20분 경과. 공방이 치열해졌습니다. 붉은색과 초록색이 화면에서 충돌했죠. 마치 디지털 전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왜 적응하는 거야? 리셴양이 당황했습니다. 박준서 박사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PUF의 진짜 능력은 물리적 난수성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패턴을 실시간으로 생성하죠. 당신들의 양자 컴퓨터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을요. 25분 경과. 중국팀의 공격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양자 컴퓨팅 센터의 전력 소모가 한계에 달한 것 같았죠. 전력을 더 올려 리셴양이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은 위험합니다. 시스템이 과열되고 있어요. 팀원이 보고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S3KEA가 역공을 시작한 겁니다. 공격 패턴을 학습한 후 그것을 역이용해서 중국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낸 거죠. 경고, 우리 시스템에 역침투 시도가 감지됐습니다. 리셴양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차단해, 당장 연결을 끊어.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죠. 공격자 시스템 분석 완료. 방어 프로토콜 업데이트 완료. 30분이 되자 리셴양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완벽한 패배입니다. 이 칩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여러분, 저는 지난 10년간 양자 컴퓨팅을 연구했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죠. 하지만 오늘 저는 진정한 혁신을 봤습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완벽하게. 장내에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점심시간 로비에서 저는 충격적인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러시아 대표단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의 리더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다 모스크바에 보고하겠습니다. 한국 기술은 진짜입니다. 우리도 서둘러야 합니다. 그 옆에서는 일본 NEC 관계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면 우리는 완전히 뒤처집니다. 삼성과 협력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세계 기술 판도가 뒤집히고 있었죠. 오후 세션이 시작되자 더욱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이미 베트남 정부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 상무가 발표했습니다. 화면에 베트남 총리와 삼성 부회장이 악수하는 사진이 떴죠. 뿐만 아니라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와도 협상 중입니다. 그때 또 다른 손이 올라갔습니다. 독일 연방정보부의 사이버 보안 책임자였죠.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유럽 전체에 도입하려면 대량 구매 시 단가는 기존 보안 솔루션의 1.5배 수준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무한대죠. 합리적인 가격이었습니다. 저도 놀랐죠. 그런데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박준서 박사가 황급히 무대로 뛰어올랐습니다. 지금 베트남 정부 시스템이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 양자 공격으로 추정됩니다. 장내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건 실제 상황이었죠. 최 상무가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화면 연결하세요. 모두가 보게. 거대한 스크린에 베트남 하노이 상황실이 나타났습니다. 베트남 보안 책임자 구엔 반 뚜안의 다급한 얼굴이 보였죠. 도와주세요. 우리 금융 시스템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은행이 마비됐습니다. 최 상무가 물었습니다. S3KEA가 설치된 구역은요? 아직 설치 전입니다. 다음 주 예정이었는데 박 박사 긴급 대응팀 출동시켜요. 칩을 가지고 다음 30분은 마치 영화 같았습니다. 실시간으로 베트남 상황실과 연결된 상태에서 삼성 엔지니어들이 원격으로 지원했죠. 칩 설치 완료, 시스템 재부팅, 방어막 가동, 스크린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공격이 차단되기 시작한 겁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되던 취약 지점들이 하나둘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성공입니다. 공격이 차단됐습니다. 구엔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장내는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 공격의 배우가 누구일까요? 저녁 리셉션에서 저는 최성민 상무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공격 우연이 아니죠?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시험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통과했죠. 중국일까요? 글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증명했다는 겁니다. 실전에서도 작동한다는 걸.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NSA의 제임스 윌슨이었죠. 콜린스, 방금 베트남 사건 봤어.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다. 당장 삼성과 접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 하지만 제임스, 이건 한국 기술이에요. 미국의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야. 내일 당장 국방부팀이 서울로 출발한다.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었죠. 리셉션장 한쪽에서는 유럽연합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열띤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죠. 우리도 독자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한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독일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2년 내에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됩니다. 지금은 삼성과 협력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저는 와인잔을 들고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죠. 남산타워가 형형색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세계를 바꾸고 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준서 박사였죠. 콜린스 교수님, 저희가 정말 해냈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15년이에요.
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지 신입사원 때부터 시작했죠. 모두가 미쳤다고 했어요. 불가능하다고.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박사님이 해내신 겁니다. 당신과 당신의 팀이.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해낸 겁니다. 삼성이, 한국이,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가 함께 해낼 겁니다. 밤 10시 호텔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3월 15일 서울. 오늘 저는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의 작은 칩이 전 세계를 구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실전에서.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인류는 양자시대의 위협에 맞설 무기를 갖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Made in Korea라는 것. 쓰다가 멈췄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월인데 눈이라니 이상기후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축복하는 것 같았죠. 한국의 성공을, 인류의 희망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소피였죠. 엄마, 뉴스 봤어요. 한국이 세계를 구했대요. 엄마가 거기 있었다면서요? 그래, 소피야. 엄마가 다 봤어. 엄마, 이제 우리 안전한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완벽한 안전은 없죠. 하지만, 응, 소피야. 적어도 우리에게는 방패가 생겼어. 아주 강력한 방패가. 통화를 끝내고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눈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죠.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의 반격, 러시아의 도전, 아니면 예상치 못한 제3의 플레이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이 던진 돌은 이미 호수의 파문을 일으켰고 그 파장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저는 마지막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긴급 인도 정부, 삼성과 100억 달러 규모 계약 체결 의사 표명, 속보. 일본 소프트뱅크, 삼성과 전략적 파트너십 논의, 특급 이유, 양자보안 표준으로 S3KEA 채택 검토. 세상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제가 시작했던 프로젝트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가 저를 여기로 이끌었습니다. 진정한 혁신을 목격하는 자리로. 어쩌면 실패도 의미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고 다른 가능성을 볼 수 있게 했으니까요. 잠이 오지 않아 다시 일어났습니다. 커튼을 젖히니 서울의 새벽이 보였죠. 멀리 한강이 보였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했던가요? 이제는 새로운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한강의 기적이. 서울에서의 시연회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뉴델리였죠. 인도 정부가 주최하는 글로벌 사이버 보안 서밋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것은 한국 기술과 중국 기술의 2차 대결장이 될 거라는 걸. 비행기에서 우연히 리셰냥과 마주쳤습니다. 서울에서의 패배 이후 그는 많이 수척해 보였죠. 콜린스 교수, 인도에서 다시 뵙게 되네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우리가 준비 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를 겁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리셰냥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보시게 될 겁니다. 중국이 왜 양자 기술의 선두주자인지를요. 뉴델리 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공항 전체가 보안 요원들로 가득했고 퀀텀 스큐어티 서밋 2025라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콜린스 교수님. 익숙한 목소리에 돌아보니 박준서 박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최성민 상무도 있었죠. 인도 정부가 대단한 준비를 했더군요. 최 상무가 말했습니다. 14억 인구의 데이터를 지킬 기술을 선택하는 자리니까요. 호텔로 가는 길, 박준서 박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뭔가 준비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만리장성이라고 하던데 우리도 준비했습니다. 최 상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S3KEA의 업그레이드 버전을요. 다음날 아침 인도 국제 컨벤션 센터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2,000명이 넘는 참석자들 그리고 전 세계 언론이 모였죠. 개막식에서 인도 총리 라젠드라 모디가 직접 연설했습니다.
디지털 인디아의 미래는 보안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기술을 선택할 것입니다. 국적이 아닌 실력으로. 첫 번째 발표자는 리신양이었습니다. 그가 무대에 오르자 중국 대표단 300명이 일제히 박수를 쳤죠.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중국의 새로운 양자보안 기술을 공개합니다. 천리안 3.0입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화려한 그래픽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술은 AI와 양자 암호를 결합했습니다.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보안 시스템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극적으로 멈췄습니다. 가격이 한국 제품의 절반입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가격은 확실히 매력적이었죠. 하지만 최성민 상무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게 속삭였죠. 가격으로 승부하려는군요. 하지만 보안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다음은 삼성의 차례였습니다. 박준서 박사가 무대에 올랐죠. 저희는 화려한 마케팅 대신 실제 성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손을 들자 무대 위에 특별한 장치가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실시간 해킹 방어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인도 정부 보안팀, 중국팀, 러시아팀, 그리고 이스라엘 팀이 동시에 공격해도 좋습니다. 대담한 제안이었습니다. 리신양의 얼굴이 굳어졌죠. 좋습니다. 받아들이죠. 다음 1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된 시간이었습니다. 네 팀이 동시에 공격을 시작했죠. 화면은 마치 전쟁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중국 팀이 먼저 침투를 시도했습니다. AI 기반 공격이었죠. 하지만 S3KEA는 즉시 패턴을 파악하고 차단했습니다. 러시아 팀이 다른 각도로 공격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과 양자 공격을 혼합한 형태였죠. 역시 막혔습니다. 이스라엘 팀의 공격이 가장 교묘했습니다. 시스템의 틈새를 노리는 정교한 공격이었죠. 잠시 방어선이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PUF 기술이 즉각 대응했습니다. 40분 경과, 모든 공격 차단 중. 인도 보안팀 책임자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리신양이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우리의 진짜 기술을 보여드리죠. 그가 신호를 보내자 중국 팀이 새로운 장비를 꺼냈습니다. 베이징의 테너-5 양자 컴퓨터와 직접 연결합니다. 1000큐비트의 힘을 보여드리죠. 순간 장내가 숨을 죽였습니다. 1000큐비트는 이론상으로만 존재한다고 알려진 수준이었죠. 중국이 비밀리에 개발한 궁극의 무기였습니다. 최성민 상무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박준서 박사에게 속삭였죠. 1000큐비트라. 우리 시뮬레이션에서는 800큐비트까지만 테스트했는데 공격이 시작되자 화면이 폭발할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격이었죠. 마치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핵심 방어선 15% 침투. 인도 보안팀의 모니터링 요원이 긴장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20%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준서 박사의 손을 봤습니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키보드 위에 손가락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5%, 30%. 리신양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양자 컴퓨팅의 힘입니다. 어떤 방어도 뚫을 수 있죠. 35% 내부 방어선 접근 중.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몇몇 기자들은 벌써 중국의 역전승이라는 제목을 타이핑하고 있었죠. 박준서 박사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최상무를 받습니다. 상무님, 플러스 모드를 가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뭡니까? 아직 완벽하게 테스트되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40% 침투, 위험 수준입니다. 최상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동하세요. 우리가 20년간 준비한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입니다. 박준서 박사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특별한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죠. S3KEA 플러스 모드 초기화 중.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경고 실험적 기능. 시스템 과부하 가능성 있음. 상관없어요. 실행하세요. 최상무가 외쳤습니다. S3KEA 플러스 모드 가동.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어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죠. 단순한 벽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격 패턴을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예측하고 적응했죠. 이건 리신양이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양자 얽힌 방어막? 박준서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맞습니다. 공격하는 양자와 방어하는 양자를 얽히게 만듭니다. 공격이 강할수록 방어도 강해지죠. 마치 합기도처럼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겁니다. 35%로 후퇴, 30%, 25%, 침투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리셰냥이 팀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출력을 최대로, 1000큐비트 전체를 가동해. 이미 최대입니다. 더 이상은 시스템이 견디지 못합니다. 중국팀의 화면에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과부하 때문에 베이징의 양자 컴퓨터가 위험 수준에 도달한 것이죠. 20%, 15%, 10%,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S3KEA가 역공을 시작한 겁니다. 뭐야? 우리 시스템에 역침투가 감지됐어. 중국팀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박준서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플러스 모드의 특징입니다.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 패턴을 완전히 분석한 후 그 취약점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공격 시스템 분석 완료 테너 5 양자 컴퓨터 구조 파악. 방어 프로토콜 업데이트 중. 리셰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연결을 끊어. 당장.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S3KEA는 이미 테너-5의 공격 패턴을 완벽하게 학습했죠. 침투율 5%, 3%, 0%, 완벽한 방어 성공. 1시간 23분.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양자 컴퓨터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낸 시간이었습니다. 장내는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방금 목격한 것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리셰냥이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완벽한 패배입니다. 한국의 기술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가 박준서 박사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은 단순히 방어하는 게 아니라 양자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군요. 공격과 방어를 하나로 만드는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리셰냥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완벽한 패배입니다. 두 번째로.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꽃이 있었죠.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니까요. 휴식 시간, 저는 복도에서 흥미로운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표와 CIA 관계자가 대화하고 있었죠. 한국 기술이 확실히 앞서 있군. 즉시 도입해야 해. 하지만 동맹국이라도 100% 의존하는 건 위험해. 백도어가 있을 수도. 그럼 어쩌자는 거야? 중국 제품을 쓸 수는 없잖아.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콜린스 교수입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한국과 기술 공유 협정을 맺는 건 어떨까요? 소스 코드 검증권을 포함해서요. 그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삼성이 동의할까?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면 가능할 겁니다. 제가 중재해보죠. 오후 세션에서는 각국의 도입 의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도 IT 장관이 먼저 발표했습니다. 인도는 삼성과 5년간 5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줄줄이 한국 기술 도입을 발표했죠. 일본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일본은 삼성과 공동 연구 개발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소재 기술과 한국의 설계 기술을 결합한다면. 유럽연합 대표도 발언했습니다. 이유는 S3KEA를 유럽 표준으로 채택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어두웠죠. 그날 저녁 환영 만찬에서 저는 최성민 상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축하합니다. 한국이 세계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네요. 그가 잔을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도전은 이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경쟁은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우리도 계속 혁신할 겁니다. 그때 리셰냥이 다가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최 상무님. 그리고 콜린스 교수님. 그의 태도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하지만 중국도 곧 따라잡을 겁니다. 우리에겐 자원이 있고 인재가 있으니까요. 최 상무가 답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건전한 경쟁이야말로 인류 전체에게 도움이 되니까요. 리셰냥이 떠난 후 박준서 박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정말 따라잡으면 어떻게 하죠? 최 상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또 한 걸음 앞서 있을 겁니다. 혁신을 멈추지 않는 한. 밤 11시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더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양자 시대의 패권이 한국으로 기울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러시아도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소피였죠. 엄마, 뉴스 봤어요. 한국이 또 이겼대요. 그래. 하지만 이건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어야 해. 모두가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게 목표니까. 엄마는 정말 멋진 일을 하고 있어요. 통화를 끝내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뉴델리의 밤은 불빛으로 가득했죠. 각 불빛이 지켜야 할 데이터이고 보호해야 할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지킬 기술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세계가 함께 사용할 기술이. 새벽 2시 마지막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긴급 러시아 독자적 양자 보안 기술 개발 선언 속보. 중국 2000큐비트 양자 컴퓨터 개발 계획 발표. 특보 미국 의회. 한국과의 기술 동맹 논의 시작. 세계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양자 시대를 향해서.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인도 서밋이 끝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5년 5월 저는 다시 워싱턴 D.C.에 있었습니다. 펜타곤의 지하 회의실,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을 위한 자리였죠. 테이블을 둘러싼 사람들의 면면이 대단했습니다. 국방장관, CIA 국장, NSA 국장, 그리고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콜린스 교수, 솔직한 평가를 부탁합니다. 국방장관 마크 제퍼슨이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100%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지난 2달간의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서울, 뉴델리에서 목격한 것들, 그리고 제가 직접 검증한 데이터들. 장관님, 제 19년 경력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S3KEA는 현존하는 최고의 양자 보안 기술입니다. 중국의 1000큐비트 공격도 막았습니다. CIA 국장 로버트 밀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백도어 문제는요? 한국이 우리 시스템에 접근할 가능성은? 삼성은 소스 코드 공개를 제안했습니다. 전례 없는 투명성이죠. 그래도 하드웨어 레벨의 백도어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공동 생산입니다. 한국의 설계, 미국의 제조. 양국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협력하는 구조죠.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윌슨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동의할까요? 그들의 핵심 기술을 공유한다는 건데. 이미 최성민 상무와 논의했습니다. 조건이 있지만 긍정적입니다. 조건이요? 첫째, 기술 공유는 동등한 수준에서. 둘째, 미국도 자체 양자 컴퓨터 기술을 공유. 셋째, 제3국 수출 시 양국